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에이, 뉴스에서 맨날 하는 소리잖아 하고 넘기셨나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지만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공포 마케팅도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숫자로 확정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2028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정점을 찍고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감소를 시작하는 해가 바로 2028년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구는 줄고 있죠. 하지만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번 엔진이 식기 시작하면 다시는 예전의 속도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식당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서 마주하게 될 소름 돋는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왜 이 흐름이 멈출 수 없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 경제활동 인구라는 개념만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회사원, 밤늦게 가게 문을 닫는 사장님, 그리고 지금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까지. 이 땅에서 땀 흘려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실제로 굴리는 엔진의 크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엔진의 크기를 키우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엔진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뀝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세요. IMF를 겪고 금융위기를 겪었어도 한국에 일할 사람은 꾸준히, 그것도 수백만 명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는 말, 그게 우리 경제를 밀어올린 힘이었죠.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은 고작 20만 명 수준에 그칠 전론입니다. 20년 동안 수백만이 늘었는데 앞으로는 20만 명? 이건 사실상 성장이 멈춘 정체 상태, 아니 식물인간 상태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2028년 이후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래프가 아래로 꺾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서 나온 통계청 공식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리막길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지하철 타면 사람 꽉꽉 차던데 노인들도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누가 일하느냐를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택시 타보신 적 있으시죠? 운전대를 잡은 기사님, 30대나 40대를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이미 개인 택시 기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건설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말을 하면 일을 못한다는 농담이 현실이 됐습니다. 젊은 한국 청년들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와 60대 반장님들이 겨우 메우고 있습니다. 통계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입니다. 반면 가장 왕성하게 야근하고 소비하고 아이를 키워야 할 2030, 4050 핵심 인력은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 전체로 봤을 때 경제 체력이 늙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젊은 피가 돌지 않는 경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변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자영업의 붕괴와 물가 상승. 동네 식당 가보세요. 직원 구함 종이가 몇 달째 붙어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하니 시급을 올립니다. 시급을 올리니 음식값을 올립니다. 그래도 안 구해지니 결국 키오스크를 놓고 서빙 로봇을 들여옵니다. 우리가 먹는 10,000원짜리 국밥, 30,000원짜리 치킨, 그 가격 상승의 뿌리에는 재료비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값의 폭등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해지니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겁니다. 둘째, 기업 현장의 비명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러다간 문 닫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려달라고 아우성이죠. 제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조차 개발자를 구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기업이 사람을 못 구하면 투자를 못하고 공장이 멈추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사회 인프라의 변화입니다. 동네에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요즘 뭐로 바뀌는지 보셨나요? 간판을 떼고 노인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노인들의 휠체어가 채우는 현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인 우리에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딱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세금, 간병, 양극화. 첫째, 세금 폭탄입니다. 일에서 소득세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병원비와 연금을 받아야 할 어르신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월급 명세서에서 떼가는 돈이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날 겁니다. 둘째, 간병 파산의 시대가 옵니다. 나중에 내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내가 늙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간병인 구하려면 월 400만 원, 500만 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일할 젊은 사람이 없는데 노인은 넘쳐납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을 못 구해서 가족 중 누군가 직장을 끊고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 남의 일이 아닙니다. 셋째, 일자리의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AI나 로봇을 다루는 소수의 인재는 연봉 수억 원을 부르며 모셔가겠지만 단순 업무나 서비스직은 기계로 대체되거나 아주 낮은 임금으로 내몰릴 겁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초엘리트와 프리카리아트로 나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진하게 묻습니다. 출산율 다시 올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민자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잔인하게도 시간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2.0명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태어난 그 아이가 자라서 세금을 내고 일을 하려면 최소 20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력 감소의 파도는 20년 뒤가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 문 앞에 들이닥칩니다. 즉 지금 어떤 천재적인 정책을 써도 향후 20년 동안 정해진 인구 감소의 계곡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쏘아진 화살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할 사람 감소. 이건 먼 미래의 SF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을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사람 없는 성장, 자동화와 AI에 대한 강제적 의존, 그리고 부양부담을 둔 세대 간의 갈등이 일상일 겁니다.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막연히 기다리다간 늦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나의 노동소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자본소득 시스템, 그리고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 이것 없이는 다가오는 파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 구조적인 변화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주식 시장의 판도,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